장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경상남도 최남단, 거제. 섬과 섬을 이어 만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보랏빛 보석 알알이 여물어가는 계절. 바다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그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흘린 땀방울로 기적을 이루고 결실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실대는 곳. 보이는 모든 것, 바람과 바위와 파도와 에메랄드빛 하늘이 삶이며 행복이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캔버스로 옮겨오는 정철 화가와 함께 10개의 유인도와 63개 무인도가 바다의 품에 안겨있는 곳. 한려수도 절경을 벗삼아 느릿하게 걸어오는 거제의 가을을 만나러 갑니다. 거제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씨릉섬. 2024년 7월에 드디어 칠천도와 다리로 이어지며 걸어갈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출렁다리 치고는 너무 튼튼하다. 전혀 무섭지가 않네, 여기 출렁다리는. 아, 섬 참 예쁘다. 이게 작으니까 아마 무인도겠지.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쭉쭉 뻗은 게 아주 예쁘네. 폭 2m, 길이 200m의 출렁다리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교입니다. 그래서 더 여유롭게 발 아래 펼쳐진 한려수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섬 곳곳을 돌아보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한 작은 무인도 씨릉섬은 발길이 드물었던 탓에 잘 보존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굵지는 않아도 예쁘게 자랐네. 독특한 섬 이름 씨릉섬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전해지는데요. 먼 옛날 칠천도로 쫓겨난 옥황상제의 딸이 거문고를 타니 섬 전체에 씨릉씨릉 소리가 흘러나왔더라는 씨릉섬. 지금도 선녀의 거문고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청아한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쁜 섬이네. 그림의 소재로 삼아도 될 만한 섬이네, 이거. 요즘 그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다. 아, 바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완연한 가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인 것 같아서 훨씬 더 시원하고 좋네. 가을은 진짜 찰나인데 이 시간을 참 즐기지 못하면 안타깝게 흘러가는 시간. 여행 왔으니까 한번 잘 즐겨봐야지. 무인도에서 마주한 자연 그대로의 풍경에 복잡했던 마음도 한결 단출해집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를 알고 물러가는 여름과 작별하고
찰나처럼 스쳐가서 더욱 귀한 계절, 가을을 맞아봅니다. 파도에 제 몸을 맡긴 몽돌 소리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 바닷가 언덕. 우뚝 솟은 바위성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높이만 9m, 길이는 무려 130m에 이르는 성곽. 높이나 길이가 제법 웅장한 바위성인데요. 이 모든 걸 만든 건 단 한 사람. 10수년에 걸쳐 혼자서 그것도 직접 손으로 쌓아 올렸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높고 튼튼하기만 할까요? 단단한 화강암 사이로 낸 작은 구멍으로는 넘실대는 쪽빛 남해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 자연과도 꽤나 잘 어울리는 건축물입니다. 와, 여기는 중세시대의 유럽의 성 같다. 마치 해적을 막으려고 지은 성 아니야, 이거? 오, 이야, 멋지다. 와, 탁 튀었네. 해안가 지형을 따라 쌓아서 자연 그대로의 곡선을 살려내 더욱 근사한데요.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그 다리를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눈 닿는 곳마다 감탄을 부르는 절경. 튼튼한 바위성과 남해의 멋진 풍광이 멋들어진 이곳. 풍광과 더불어 어디서든 싱그러운 초록을 만나볼 수 있도록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일하시고 계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혼자 다 지으셨다던데 주인공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만나 뵙네, 드디어. 성을 그럼 짓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원래 이제 거제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면은 거제도를 고향 삼아가지고 여기 집 하나 짓고 터박 가꾸면서 살려고 이 농지를 이제 구입을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예. 이 부분을 강탈했죠. 그 매미는 역대급 제일 큰 태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냥 비켜가지를 않더라고요. 땅을 다 쓸고 갔죠. 20여 년 전인 2003년 9월. 무려 일주일간 단전 단수가 될 만큼 거제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 땅이 다 쓸고 갔으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꿈을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았고, 그러면 내가 아직 퇴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이용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하고 작업을 했죠. 처음엔 단순히 다음에 있을 태풍을 막기 위해 쌓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특별한 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이라는 개념을 또 올렸죠. 성은 돌을 수평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래서 견지석을 수평으로 놓아가지고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바르면서 한 뜸 한 뜸 쌓죠. 싸고 여기가 태풍이 아주 많이 닿는 지역이니까
다음 태풍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한 단 블록이라고 하는 걸 쌓아가지고 이 사이에는 콘크리트를 엄청 집어넣었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웬만한 얼음 몸무게는 훌쩍 넘는 화강암 덩어리를 매일 30개 가까이 옮기고 쌓아 올린 다음 시멘트를 바르는 과정을 무한 반복. 그렇게 해안가 바위성은 모양을 갖추면서 백순삼 씨는 매미성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석을 쌓으면서 이제 제일 이렇게 좀 심려를 기울이고 또 애정을 가진 장소가 이 부분이거든요. 아, 이 여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손수에서 선박 설계를 했으니까 손수의 그 배를 보면은 선수하고 섬 이 부분의 곡선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딘가에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뒤편을 쌌는데요. 견치석을 이렇게 높이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그 각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눕혀가지고 시멘트를 바르고 붙이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해서 엄청난 심혈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선수 모양으로 예, 이렇게 형상화가 앞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 형상화돼 있고 설계도는 없이 그냥 처음 시작해서 막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자연에 따라서. 이게 설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태풍이 쏠고 간 그 라인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설계도 삼아 자연의 설계도죠. 삼아가지고 따라가면서 쌓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 자연 친화적이고 곡선이 이쁘죠. 조선소에 근무하던 시절엔 월급을 털어가며 쉬는 날마다 퇴직 후에는 매일 부산과 거제를 오가며 쌓아온 매미성. 그 노력의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면서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인생 사진을 남기는 명소가 됐습니다. 한 80%는 된 건가요? 지금 한 70%? 70% 정도. 예. 그래도 지금 이 정도 70%의 어떤 준공을 보이시면서 나름의 어떤 보람 같은 거 많이 이제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뭐 이만큼 된 것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뭐 좋다고 하시니까 저는 보람이죠. 저는 쌓으면서 이제 운명이라는 말을 네. 드렸거든요. 제가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자체가 그 완성이 돼가는 어떤 그 힘,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힘,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고사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라는 어떤 에너지에 사람의 열정, 이걸 집어넣으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책임감도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시면은 뭐 힐링도 일단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난을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 본인들도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성이라는 어떤 모양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어딘가에 뭔가 하고 싶다, 꿈을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라는 어떤 세대는 너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기고 싶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여기 예. 딱 보면서 저도 저만의 마음속에 성을 하나 지어야 되겠네.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예, 아마 가지고 가시면 예. 좋겠네요. 20여 년간 쌓아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백순삼 매미성주. 바위처럼 우직한 신념으로 한 사람이 쌓은 매미성에는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도
함께 쌓여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올린 돌과 돌들이 근사한 바위성으로 거듭났듯 앞으로 어떤 모습이 더해질지 기대됩니다. 여러 돌탑을 쌓으면서 함께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앞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고 또 이 성 자체는 저는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시는 분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보시고 본인들 꿈을 꾸어가니까 오시는 분들 거예요.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쌓은 결실의 기쁨을 모두와 나누려는 그 마음이 매미성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서른 개가 넘는 거제 해수욕장 중에 21곳이 몽돌 해변인 거제. 거제에선 귀를 기울이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매서운 바닷바람에 부서지고 깎이며 매끈해지는 몽돌. 상처받지 않고 여물어가는 삶이 있을까요? 새까맣고 맨들맨들. 더욱 눈이 가는 몽돌에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거제 둔덕면 방아마을. 수령 350년이 넘는 팽나무가 너른 품으로 마을을 감싸 안듯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방아마을은 시인이자 교육자였던 청마 유치환이 태어난 고향인데요. 매년 청마 문학제를 열고 유치환 시인의 삶과 문학 정신을 알리고 있는 거제에서는 청마 기념관을 세워 시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청마 선생님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와 또 6.25 또 뭐 4.19 이런 시대적인 아주 그 어려운 우리나라의 시대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마는 일제 시대에는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애송하는 깃발이라는 시를 써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심어준 시인이고, 또 6.25 전쟁 때에는 문인 구국단을 만들어서 직접 그 치열한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시로서 표현해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신 또 시대 참여 시인입니다. (1930년대) 서정주와 함께 생명파 시인으로 불리던 청마 유치환.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시 깃발은 다들 한 번쯤 암송해 봤을 텐데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하면서도 40여 년간 14권의 작품집과 천여 편의 시를 남긴 유치환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수많은 학생과 문인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시에 보면은 바람이라는 그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잘 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바람이 중단하지 않고 쉼없이 계속 바람이 불면 결국은 그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깃발이라는 시도 보면은 깃봉에 깃발이 꽂혀 있지만 그 바람에 계속 나부끼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 보이고 그냥 큰 뭐 힘이 없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우리한테 일제시대에는 언젠가는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 희망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염원을 담고 있어요. 청마는. 그래서 그 일제시대의 깃발이라는 시도 역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의 그 바람이 청마시에 다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당대 유명 문인들인 김춘수, 조지훈, 김동리 등과 교류하며 유치환 시인은 편지를 많이 남겼는데요. 시인은 여러 작가들과 생각을 나누고 열의를 모아 우리나라 예술사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모임을 결성해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펼칩니다. 해방되던 해에 귀국해가지고 통영에서 이제 문화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선생님, 그 다음에 그 화가 전형님 선생님, 그 다음에 음악의 윤희상 선생님 같이 이렇게 쟁쟁한 분들과 뭐 한글 강습, 또 문화 강좌, 그 다음에 연극 공연 이런 걸로 이제 시민들을 계몽하는 농촌 계몽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청마 유치환은 통영과 부산, 경주 등 여러 곳에서 국어 교사와 교장으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는데요. 당시 시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기념관에 전시돼 있을 만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육자였습니다. 유치환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단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청마가 이제 경남여고 발령을 받고 정문을 딱 들어서는데 경남여고생들이 전부 교실에 그 창문을 내다보고 교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근데 교장 선생님도 그 당시에 검은 안경 쓰고 베레모 쓰고 보통 전형적인 교장 선생님이 아닌 아주 뭐랄까 로맨티스트 교장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유치환 시인은 시처럼 아름다운 교가 25곡의 노랫말을 짓기도 했습니다. 교가가 보통 보면은 좀 너무 딱딱해요. 특히 이제 대구여고 같은 경우는 원래 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그 교가를 평소에 많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교훈적이고 딱딱하다 보니까 교가가 원래 있는 학교에서도 청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교가를 멋있게 좀 작사를 하나 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시적이고요. 특히 그 학교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잘 표현돼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지역성이 아주 잘 표현돼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이니까 얼마나 교가가 아름답겠습니까? 청마 유치환이 지은 한 편의 시와 같은 교가들. 그리고 그가 주고받았던 편지는 작품집으로 묶여 나올 만큼 서정적인 수필이 되어 사랑받았습니다. 유치환 시인이 태어난 고향집.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고향. 평생 고향을 떠나 살았던 시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댓돌에 나란히 놓여있는 흰 고무신이 시인의 마음을 닮은 듯 애틋해 보입니다. 부산 여상 교장 시절이던 1967년 2월 교통사고로 59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청마 유치원은 고향 거제 둔덕으로 돌아와 에메랄드빛 하늘 아래 잠들었습니다. 청마의 그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고 행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70년대) 초 두 개의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거제는 조선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는데요. 세계를 누비는 배들의 고향. 조선소와 함께 거제는 한려수도의 비경을 동시에 품게 되었죠.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는 이름과 한려수도 비경의 주인공이라는 두 개의 이름처럼 여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화가라 부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들은 그를 반장님이라 부르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예, 저는 거제도에 산지 30년이 됐고요. 조선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는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거제도 비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골목이라든지 또 바다, 하늘, 산,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림으로 좀 남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3, 4일마다 한 점씩 작품을 완성시킬 만큼 근면성실한 화가이기도 한 천종우 반장. 남해 바다를 이웃하고 있는 동네. 그가 작업한다는 공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토리니 하얀 집이네 여기는. 야 예쁘다. 아 여기가 공방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 예쁘다. 예, 야,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 여기는 마치 서실 같고 예, 이렇게 또 군데군데는 또 화실 같고 아주 느낌이 좋네요. 예, 여기는 예. 집사람 그 캘리그라피 아, 작업 공간인데, 그러시구나. 예, 제가 더부살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하시고 예, 예. 찰떡궁합 이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느낌이 예. 예전에 서실 같은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좀 푸근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 예. 주택이었는데, 예, 주택을 이제 개료해가지고 예. 캘리그라피 갤러리가 됐네요. 예, 예. 남편은 드로잉 화가로 아내는 캘리그래피 공방 대표로 활동하며 거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가 부부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아내는 예술가 선배인 셈인데요. 천종우 반장이 가끔 조언을 구할 때도 있지만 이 그림들이 철저히 독학으로만 익힌 솜씨라니 놀랍습니다. 이 작품은 그 조선소 안에서
예인을 하러 가는 예인선의 그 장면을 담아서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8시간 이상을 하루에 조선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는 게 커다란 배고 커다란 블록이다 보니까 눈에 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기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게 이제 새록새록 이제 기록으로 남고, 또 동료분들하고 그림을 보면서 그때 그 일했던 느낌, 그런 것도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죠. 19살 어린 나이에 고향 부산을 떠나 30년째 거제 조선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천종우 반장. 거제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을 이룬 그는 2020년부터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과의 인연이라면 어릴 적 그림 일기가 전부였지만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떠올렸답니다. 현장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드로잉도 하시고 보니까 그림이 40년 한 전보다 훨씬 잘하시던데. 아이고, 아닙니다. 되게 꼼꼼하시고 아주 예. 좋더라고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지?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한 4년 정도 됐고요. 예. 그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해서 네. 전국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석탑을 관심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으로 찍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조금씩 이제 거제도에 있는 풍경이나 또 건물, 건축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다른 방식, 제 나름의 방식대로 거제의 기록을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죠, 그릴 적마다. 실물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여간 꼼꼼한 게 아닙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림에 눈을 뜨게 됐다는 천종우 반장. 그의 관심은 거제의 역사 유적 외에도 삶의 터전이 되어준 거제 구석구석의 건물과 소소한 일상으로 커졌습니다. 건물에 있는 문양이라든지 또 외관, 모습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몇 년도에 지었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 거를 그림으로 남겨서 그게 연도에 맞춰서 또 설명할 적에 그림을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가면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1년 전인가, 1, 2년 전에 골목 합사를 갔는데 목욕탕 앞에서 초등학생 둘이서 이제 목욕탕 굴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자기가 잘 안다고 저 목욕탕에 굴뚝이 왜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제 세대는 목욕탕 굴뚝이 있는 게 당연했고 어떤지 알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 굴뚝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골목 탑사를 갔는데 굴뚝이 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그 목욕탕 굴뚝을 그림으로 남겨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드는 게, 골목 탑사를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도로가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바뀌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두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예. 2021년에는 작품 30여 점을 엽서 크기로 제작해 개인 전시회도 열면서 어엿한 정식 화가가 됐는데요. 얼마 전엔 지역 단체와 협업을 할 만큼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연찮게 조선소라든지 거제도 나무 보호수라든지 그런 거 주제를 해서 한번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분들도 내가 다녔던 골목이고 내가 어릴 적에 봤던 나무인데 이게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그렇게 또 해주시니까 또 저도 이거 이렇게 방식이 또 주위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그리게 됩니다. 이제 천종우 반장의 그림은 작가의 시선으로 기억되는 거제의 역사와 시간이 됐고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가 빈 스케치북에 채워넣을 거제의 풍경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고향이 된 거제에서 앞으로 그가 그리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중에 가서는 거제 역사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골목 투어라든지 아니면 역사 투어라든지 거제도에 이렇게 성이 한 24개, 28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안에서 28개 있는 지역이 드문데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같이 외국인 분들한테도 이 조선소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는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거제도에 있는 역사라든지 풍경, 문화, 자연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거제를 알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 그림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이랍니다. 대마도와 가까운 섬이기에 외구와 외적의 침입이 잦은 섬. 그래서 20개가 넘는 성곽을 품게 된 거제. 860m 길이의 산성 구조라성은 자라 목을 닮은 어촌 구조라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여름 북적이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해변 빈자리엔 고요한 파도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파도의 노래를 자장가 삼아 고깃배와 섬들도 잠깐 달콤한 꿈에 빠져듭니다. 계절은 오고 가지만 우리의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조용히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에 아직도 선명한 여름날의 추억을 둥실 띄어봅니다. 불볕더위를 견딘 끝에 만난 가을.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이맘때 거제 둔덕면은 온 동네가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1980년대 말부터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재배를 시작한 둔덕포도. 노지에서 키우면서도 병해와 우박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필름을 덮는 비가림 재배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손으로 감싸야 할 만큼 잘 자란 거봉송이가 탐스럽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엄마와 아들 농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진짜 올해 포도 좋다. 송이도 좋고 색깔도 좋고.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포도 단단하고 잘 돼서 풍년이 풍년. 1년 농사의 결실이니 만큼
여린 꽃다발 안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확합니다. 아직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의 계절입니다. 제가 농사진 지는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부모님 가을 이어받은 거지 제가. 예. 부모님은 한 30년 정도 캠벨 포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그 거봉, 그다음에 샤인, 주얼머스켓, 또 가지포도, 블랙 사파이라는 품종을 또 농사짓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주말마다 조선소를 다녔었는데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일로 하다 보니까는 부모님도 힘들고 뭐 저도 이제 이 농사 매력 같은 것도 조금 있고 이래서 와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다니던 조선소를 그만두고 인생을 걸어볼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포도 농사일. 그렇게 부모님과 아들 이대가 함께 흘린 땀방울이 탐스러운 열매로 알알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 딴 지역보다는 둔덕 이쪽이 한 2도 정도 낮아요. 온도 자체가 격차가 심해야 모든 과일이 당도도 많이 오르고 그런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둔덕포도가 거제 둔덕포도가 이제 뭐 해풍도 맞고 온도 차도 조금 심하고 하니까 당도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사철 해풍이 불고 일교차가 커서 품질이 좋다는 둔덕포도. 여기에 농부의 정성이 더해지니 더욱 맛있겠죠. 아, 포도향이 아주 달달하니 너무 좋네. 와, 머리만 한데? 우와. 오늘 농사가 잘 됐나 보다. 다행이네. 아유, 안녕하세요.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예. 야, 알이 아주 그냥 엄청 큰데요?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아이고, 예. 이거 딴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해. 와, 엄청나네. 당도가 무지하게 높네요. 예, 이 해풍 맞고 거제도 해풍 맞고 커서 그래. 그래요? 지금이 그럼 한참 수확철인 거예요? 예, 지금 한창수 7월 중순부터 수확합니다. 그러면 네. 포도는 한 1, 2개월 정도 따나요? 예, 한 달 반 정도. 지금 7월 중순부터 수확해가지고 9월 말 정도까지 수확합니다. 올해 농사는 어때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데로 괜찮아요? 예. 풍년입니다, 풍년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달 반, 2달 정도 왔으니까 예. 올해는 뭐 진짜 좋게 왔어요, 비가. 하루 오고 해 좀 떠가 있다가 또 오고. 그래서 올해 뭐 다 잘 됐습니다, 포도 농사는. 예. 다행이네요. 예. 잘 돼야지. 1년 내내 고생하시는 건데. 이게. 맞지. 뭐 예. 딴 과일하고 틀리게 포도는 요 가지 한 송이밖에 안 달아요. 네. 다 보면 한 송이째. 이거 병 들어가 내려앉으면 한 해 그쵸. 망치는 거예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다 흉년이었거든요. 예. 진짜 그랬는데 천평에가 한 박스도 못 딴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진짜 지금도 뭐 딴 사람은 도남 잡고 어머니 오는 사람도 하는 있었습니다. 사람들. 진짜 막말로 하면. 어머니 하는 사람. 한 해 농사인데 우리가 뭐 진짜 이 한 달 반 보고 1년을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수확을 하는 건데 이 뭐 진짜 일주일, 2주 만에 이 포도는 병이 없 내려앉거든요. 농부의 수고로움과 무더웠던 여름이 만들어낸 멋진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포도송이 잘 익으라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햇빛 가리는 포도순을 틈틈이 따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나 이제 부모님이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저는 주말마다 와서 했는데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몇십 년 동안 이 힘든 일을 갖다가 부모님 두 분이서 하시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저도 뭐 생각하고는 지금 많이 틀립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해보니까나 부모님 진짜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 일이라는 게 인생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네요.
둔덕면은 매년 포도 축제를 열고 판촉 행사가 열릴 만큼 유명한 포도 생산지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가업을 잇는 유광욱 농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한 번 더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애들이 뭐 어디가 아픈지, 잎이 어떤지, 열매가 어떤지 한 번 더 다니면서 보고, 제일 중요한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보고 해야 좋은 거지. 이거 애들도 뭐 막거리 이렇게 서가 있지만은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잎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진짜 뭐 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요 둔덕면이 한 50농가 되거든요. 포동산 데가 다 같이 잘 지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수확 다 잘하고 웃으면서 이리 회의하고 할 때, 작목반 회의하고 할 때 그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모두의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넉넉한 마음이 포도만큼이나 달콤합니다. 한결 시원해진 바람 따라 실려온 포도 향기에 마음까지 달콤해지는 계절이 이제 막 첫 장을 펼쳤는데요. 바다와 땅이 키운 자연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풍성했던 여행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어제는 한 7, 8년 만에 내려온 것 같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왠지 익숙했던 것들 속에서 어떤 새로움 같은 거, 또 의지 같은 거, 그냥 쉽게 지났었던 것들을 다시금 한번 새겨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자연이 주는 어떤 선물, 과일이라든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많은 노력과 또 땀을 통해서 생산되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빨간 날개를 매단 풍차가 반갑게 맞아주는 바람의 언덕.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잔디가 덮인 드넓은 민둥산 위에 서면 바다만큼이나 탁 트인 감정이 밀려오는 전망입니다. 오랜 시간과 거센 파도가 조각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되는 곳.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쪽빛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타고 모여드는 바람의 언덕입니다. 하늘빛을 닮은 푸른 바다와 꾸미지 않은 자연이 편하게 반겨주고, 몽도를 쓰다듬는 다정한 파도 소리는 지친 마음에 고요한 안식처를 내어주었습니다. 땀 흘려 일군 오늘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사와 행복.
함께 나누는 삶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바람과 바위, 파도의 물결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마음을 울리고 평범한 삶의 시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걸 경남 거제에서 알았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풍경과 인연을 담고 한 걸음 더 성큼 가을 안으로 들어갑니다.